안녕하세요. 네. 박수께 안 쳐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지금 뭐, 1, 2차 같이 하신 분들 계신가요?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신 것 같고, 낯익으신 분들이야 뭐, 아시는 분들이고.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름 써졌죠? 이영표라고 합니다. 예, 축구선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번 32회 데뷔전도 이제 중개사 시험 때문에 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알겠지만은 엊그저께 31회 한다고 또 해가지고 했다가 벌써 1년 가버리고, 곧 있으면 또 33회 넘어갈 겁니다, 또. 시간이 금방 빠르니까, 플랜을 잘 짜시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시간은 뭐, 오리엔트 개념 해가지고요. 오리엔트 개념 해가지고 몇 가지 공법에 관한 것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교재가 오늘 오후에나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번은 뭐 기본서 좀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인문서가 따로 빠지고, 수업 진행 방식은, 10일, 12월 달 어쨌든, 기본서 잠깐 참고하면서, 프린트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어제 올해 31회 시험에서 공법이 좀 어려웠죠? 어렵다고 난리치고 막 그런데, 물론 공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1차 과목도 민법도 좀 그렇고 개론도 좀 그렇고 난이도가 있었고, 2차 과목도 중개사법도 좀 어렵고 공법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근데 참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합격하신 분들도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리 잘 하셔가지고 이제 합격 쪽을 맞춰내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본인이 내가 이 시험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꼭 시작하셔가지고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왕에 출발하셨으면 우리가 증을 꼭 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말이 1년 과정이 여러분들 공부 과정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처음 접하는 과목들 공부하다 보니까 후회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 하고, 많이들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이 1년 기간에, 주변에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또 일이 생겨버리면, 공부하는데 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조심 해가지고, 우리 증을 딸 때까지, 즉 합격할 때까지는 밀어붙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세요. 아마 처음부터는 아마 그런 계획 세우기 어렵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뭐 1, 2차 동차할 건지, 아니면 1차만 하고 또 2차를 나눠서 할 건지, 일반적으로 시간이 있다면은 동차를 반드시 노려야 되고, 본인이 이제 막 직장 다니거나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쫓겨버리면, 6개 과목을 다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좀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조금 지나서 결정하세요. 처음부터 결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번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 시기가 있어요. 그때쯤에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 자,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왕에 하신 것 1년에 끝내야지 뭐 2년, 3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긴 하죠.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시험의 제도에 관한 거 잠깐만 한번 살펴드릴게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자, 제일 위에 보시면 32회 시험은 아마 내년이죠. 2021년 10월 30일 날 실시가 될 건데요. 과목 구별은 다 아시겠지만 1차, 2차 나눠져 있고요. 전부 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지선다형으로. 자, 1차 시험 과목 연합이 우리 개론하고 민법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우리 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그래서 과목 수는 총 5과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학원 수업은 여러분 공시세법을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마 6과목으로 진행이 될 건데, 시험 과목은 5과목이 볼 겁니다. 자, 문항수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40문제 총 200문제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도 정해졌죠.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2차까지 다 보면 4시 10분 다 끝날 겁니다. 하루 종일 시험 보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것이고, 일단은 합격의 조건 거의 정리해놨죠. 우리가 관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과목에서 다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40점 이상이면 그 밑에 제가 개수 써놨죠. 16개 이상은 다 맞아야 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40문제를 보는데
16개 이상을 맞으면 일단은 과락은 면하는 것이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균이 몇 점이죠?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평균. 1차는 1차대로 6점 이상, 2차는 2차 과목대로 60점 이상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6점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24개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24개. 이 중개사 시험이 참, 중개사뿐만 모든 자격증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40문제가 출제되는데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24개 이상을 맞으면, 이게 모든 과목이 24개 이상 맞으면 아주 수월하게 합격하겠죠? 근데 24개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몇 개를 틀린다는 이야기죠? 16개를 틀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면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참 쉬워 보여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잖아요. 우리 100점 만점에서 60점 맞은 과목은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죠? 엄청 못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험 합격할 수 있어. 그러면 얼추 보면 금방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수치상 보면 절반에서 좀 몇 개 더 맞는 거잖아요. 우리 40문제니까 문제 하나당 2.5점 그 배점이니까 24개 이상 맞으면 되는데,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이 전부 다 새로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다른 거 하시다가 오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공부 습관 잡기도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공부 습관을 잡는데 치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볼 때 집중력 있게 한다든가 하루 일과 시간을 공부에 전부 다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숙달이 돼야 돼요. 처음에 공부 숙달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앉아있는 거 힘들고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 5분도 못해서 딴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에 공부 습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공부를 잘 안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공부 습관 잡는 데 굉장히 추중하고 용어 몇 가지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략도 잘 세우고 해야 돼요. 근데 전체 과목에 관한 것도 이제 우리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공법은 이번 시험 같으면 24개 이상 맞으면 아주 잘 본 겁니다. 알겠죠? 이번 시험 같으면. 그래서 아마 제가 시험 총평도 해놨습니다만은 좀 더 볼 건데,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이걸 통과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통과해야만 우리는 합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최대한 세워가지고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시험은 여러분 30일 날 본다고 제가 써놨죠? 1, 2차 동시 실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24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 면가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2차, 1차만 놓고 볼까요? 1차에서 우리 학계론을 만약에 만점을 맞았어. 근데 민법을 15개 맞으면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그렇죠. 무조건 불합격이요. 무조건 어느 과목이든 가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별표 쳐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만약 떨어졌거나 2차 시험을 안 봤거나 그러면 1년은 유예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년 유예가 되기 때문에 21년 시험에서 1차 합격하고 만약에 2차는 떨어졌다. 그럼 22년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은 면제예요. 알겠죠? 1차를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법에 관한 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시험 과목이 전부 다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은 다 법이죠. 법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우리 중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 분쟁을 많이 소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전부 다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법의 일반적인 용어라든가 전공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는 좀 용어들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 법의 사고를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학계론만 빼고 거의 다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도, 등기법, 지적법, 세법 다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대신 그 중에 우리 부동산 공법이 있죠? 밑에. 자, 우리 공법은 총 법이 6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자, 우리 부동산 할 때는 여러분 이 부동산 개념은 뭐죠? 한마디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보통 우리 부동산은 개념을 뭐라고 그러니까, 그죠? 한마디로 동산이 아닌 거예요. 동산이. 우리가 이 부자가 아닌 부자니까 동산이 아닌 거. 이 동산은, 이 동은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이는 재산인데 움직이는 재산이 아닌 것. 그러니까 동산 여러분 가동성 있는 거, 움직이는 것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뭐 있죠? 토지나 건물 같은 것, 뭐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인목도 있고 하겠지만, 토지, 건물 등이 대표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관해서 우리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어 자체를 어렵게 하지 말고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인 관계. 이 공적인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대비되는 말이 사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공법과 사법. 이건 사자는 사사로 사자고 한문으로 따지면 그래서 사법과 공법이 있고 우리 공법. 알죠? 그러면 우리 공적인 관계하고 사적 관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사적 관계는 뭐죠? 개인 간의 관계. 알죠? 개인 간의 관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익이란 말 써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인 몇 점들? 민법. 알죠?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거든요. 민법 등이 대표적인 사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법이라는 것은 공적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적 관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 알죠? 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 사법은 나의 문제. 그러면 사법은 민법은 대표적으로 계약 같은 거. 계약은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내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게 이거는 첫째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법으로 본다면 공법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다. 알죠? 공적 관계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돼.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나만 생각하면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야 된다. 우리 교통 신호등도 마찬가지. 자, 신호등도 나만 생각하면 신호등 지킬 필요 있나요? 굳이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지켜야 되고 이게 전부 다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 관계. 그래서 공법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중에 공부할 것은 부동산에 관한 공법입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 되고 간간히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공적 관계 규율하는 법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법만 우린 공부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게 이제 6개 법으로 구성됐는데 거기 정리해놨죠? 크게 말하면 두 가지거든요. 토지공법하고 우리 건축물에 관한 공법 두 가지. 이게 건물에 관한 공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다.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총 6개 법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토지에 관한 것이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처음에는 법 제목도 그냥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제가 국토법이라고 작년까지 불렀는데, 아마 그 통일된 용어로 그냥 쓸다니까 국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앞으로 국계법 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도시개발법이 있고 줄여서 도계법이라고 부를게요. 도계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 도정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농지법 총에서 4개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공법은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법은 4개 법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이 있고 자, 도계법 자, 그리고 도정법 자, 줄여서 쓴 겁니다. 농지법 이렇게 있네요. 자, 법의 내용은 좀 더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4개 법이 공법에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건축물에 관한 공법은 2가지가 있죠? 2가지. 뭐 건축법하고 주택법. 자, 총에서 6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을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 중개사법은 법 하나고 민법도 하나잖아요. 근데 공법은 6개. 그죠? 6개고 6개만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긴 아니에요. 또 몇 가지 또 추가되는 것이 있긴 해요.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것이 6개 법이고 우리가 관련 내용을 좀 알려면은 나머지 내용들 법에 관련 것도 좀 보충은 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소수가 보충을 할 건데요. 일단 6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양이 많대요, 양이. 근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양은 많긴 하지만 의외로 또 단순하긴 해요. 단순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민법하고 다르게 뭐 판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판례란 건 여러분 우리 대법원의 판결 등이잖아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다 법 조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용은 단순하긴 하는데 문제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걸 다 공부 못 하거든요. 이번 시험도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분석적 해놨습니다만은 안 보던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6개 볼 전부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말이 6개 조문 따지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법률만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들 항상 있습니다. 보통 한 20% 30% 정도는 안 보던 게 출제가 돼요. 그건 다 볼 수가 없어. 알겠죠? 이걸 다 공부한다면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외우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행규칙 같은 건 전부 다 암기사항들인데 암기사항에 한 20페이지 된 것을 전부 다 달달달 외운다? 안 나오면 시험 문제.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이 많은 것 때문에 좀 힘들 뿐이지 내용은 내가 알면은 쉬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 뭐 내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양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법은 매번 걸지만 항상 어렵다는 정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지가 뭐 공포의 법이니 막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준비하신 즉 시험 준비하신 분들 중에 공법은 항상 어려워요. 알겠죠? 항상 어려워하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공법 선생님들 별로 재미없어요. 중개사법이 항상 쉽게 나와서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참 시험 끝나면 박수 받고 했는데 올해는 또 중개사법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어제 시험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쉽게 나온 애가 아마 29회 때는 좀 쉬웠죠. 29회 때는. 아니 30회 때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이거든요. 아직은 30회 때 좀 시험이 쉬워가지고 민법도 좀 무난했고 개론만 약간 까다로웠고 공법도 좀 무난했죠. 쉬워서 그때 합격들 많이 했죠. 근데 올해는 좀 어렵고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공법 좀 어렵게 나온다고 좀 말씀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렵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 이제 조건은 똑같아요. 알겠죠? 나만 특별히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느끼는 체감도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점수를 맞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못 나오더라도 보통 할 때 그래요. 2차 과목을 계산할 때 우리 시험 점수 분포를 할까요? 60점 맞으려면 2차 과목에 중개사법도 있고 또 공시세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법이 있다고 본다면 꼭 공부할 때 이제 2차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준비 패턴이 일단 중개사법은 무조건 잘 맞아야 된다는 그게 꼭 있어. 알겠죠? 중개사법은. 왜냐하면 실제 이 세 개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내용적인 문제로는 가장 간다는 건 사실이에요. 중개사법이. 그래서 일단 고득점을 중개사법에서 맞아줘야 돼.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 실패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보통 점수 배정할 때 중개사법은 무조건 70점 이상 내지 80점까지 보통 잡았거든. 70에서 80점을 맞아주거나 더 이상을 나와줘야 돼. 그럼 공법은 보통 몇 개 잡냐면 아무리 제가 처음에 목표점을 10점 잡고 큰소리 치고 해봤자 끝날 때쯤 되면은 공법은 50점만 넘기자 이 시각이 많아. 그만큼 좀 까다롭고 괜히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공법은 50점만 넘기자 이렇게 보통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냐 공시세법이 또 이건 문제긴 한데 여기는 평균점을 맞아줘야 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70 나오고 50 나오고 60이 나오면 합격이잖아요. 알겠죠? 6점 이상 내야 되니까. 근데 또 이 공시세법이 또 6점 나오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 그죠? 이게 과목이 또 세경, 등기, 지적, 세법이다 보니까 이게 좀 까다롭고. 중개사법을 훨씬 더 잘 맞아줘야 돼. 중개사법을 잘 맞아가지고 한 85나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는 가능했거든요. 이게 막 85점이나 나오고 한다면 약간씩 덜 나와도 평균점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공법이 자꾸 밀려. 알겠죠? 밀리고 내용도 좀 답답하고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싶기도 하고 초반에. 그러니까 공부 순서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더 자꾸 처져.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초창기에 말씀드린 게 3월달, 4월달까지 1, 2차 동차신 분들은 어쨌든 민법, 개론, 공법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라고 항상 말씀하는데 민법, 개론 잡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놔도 막판 밀어붙일 힘이 생기는데 자꾸 우선순위 처진다니까. 다른 과목을 먼저 하고 먼저 하다 보니까 더 안 해.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7월달쯤 되면 깝깝해 이제 자꾸. 깝깝하죠 이제. 그때 시험은 다가오고.
이제 그때 막 하려고 하니까 늦어 막. 또 다른 과목을 완벽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중심은, 이걸 중심을 하는 게 보통 2차 과목이잖아. 그것도 공부 패턴이, 중개사법을 항상 먼저 고득점 올려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올리기가, 이제 동차하신 분들은 민법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 과목들이 밀려나간다니까. 공부량이 별로 안 많아. 안 많으면서 점수 또 안 나와. 당연히 공부량이 적으니까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게 반복일 때거든. 근데 2차 마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죠. 2차 마신 분들은 그래도 3개만 하니까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거든. 동차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민법 결혼을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천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중에서도 일단 만만한 거 하나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중심적 과목을 민계공이라고 항상 말하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민계중이야, 중. 저희 공공은 밀려, 항상. 공부 순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5점을 목표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4점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니까. 알겠죠? 이번처럼 어렵게 나오면 아마 이번에도 가락 마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공급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공부량도 적은 데다가 좀 어렵게 나와버리면 푹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럼 여러분마다 한두 개 틀린 건 일도 아니거든. 그럼 금방 가락 나와버리면 나머지 아무리 잘 봤어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 골고루 좀 끌고 가실 그런 요량을 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6개의 법이 출제 내용은 다 정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써놨죠? 자,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건 국계법이거든요. 국계법은 거기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12문제. 그거 적어놨죠? 딱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중에서 12문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고, 한 33%가 이쪽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우리, 도계법하고 도정법 전부 다 6문제씩 나오죠? 6문제. 농지법이 2문제입니다. 2문제.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고, 이제 건축과 주택은 7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총 40문항이 출제가 된다. 딱 이 법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좀 잡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 잡히나 마나 농지 빼고는 다 중요해요. 알겠죠? 농지는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 알겠죠?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농지법은, 보통 수업에서도, 매번 수업을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몰아서 한두 번씩만 하고 끝낼 겁니다. 농지법은. 그러니까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이제 농지법은 아무리 잘 봐도 2개고, 다 틀려도 2개야. 알겠죠? 대신 이제, 우리 국계법은 무조건 잘 맞아내야 됩니다. 12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요. 개발하고 정비죠. 우리 도계하고 도정법은 6문항씩이고, 건축주택은 7이니까 중요도는 이쪽이 좀 더 있죠. 하나씩 더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법 3개만 완벽하게 해도 합격이잖아요. 무조건. 요놈하게는 약간 불안하잖아. 24개니까.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 그 법 3개만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해도 통과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고. 알겠죠? 그리고 또 물론 3개만 돼서 나머지 3개 찍은다고 해서 뭐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찍는 것도 기술이에요. 알겠죠? 찍는 것도 기술이 잘 찍어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찍는 것도 그냥 문제풀이 과정에 다 연습을 할 건데, 어쨌든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볼 때 그냥 찍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이번에 세법이 그랬다는데요. 세법이 5번 답이 많았다면서요. 그래서 모 학원에 수업 듣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세법을 포기했어. 아예. 그 대신 공시, 등기적은 공부 열심히 잘해. 그리고 다른 과목 다 잘해. 세법은 싫대요.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공시 잘 보니까 시험 보고 나서 그 친구는 세법을 전부 다 5번 다 찍어버렸대. 근데 9개 맞았대, 세법을. 이번에 5번 답이 많았다는데, 세법에? 야, 그것도 정말 신의 선택이다. 아예 세법은 아예 처음부터 안 했대. 그 수업 자체를 안 돌았대, 세법은. 아예 세법은. 대신 이제 다른 과목은 잘해. 세법이 체질적으로 안 맞은데, 자기가. 근데 합격을 했어. 어쨌든 5번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5번 찍은 이유가 뭐였냐면, 공시는 잘하거든. 거의 다 만점 맞더니 나오니까. 자기가 답을 해보니까 5번 답이 부족하래. 그러니까 5번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맞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찍는 것도, 야, 그것도 기술이다. 본인만의 기술이지. 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알겠죠? 합격 검증 안 들어와요. 왜 5번 썼냐고 안 물어보니까 상관없어. 합격만 되니까. 그것도 하나 기술은 기술이야. 대신 이게 선행이 되려면 그 친구처럼 나머지가 좀 돼 있거나 또 공시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 그 답안지 체킹한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걸로 찍 밀어붙여가지고 성공했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쓴 답이 정답인지 모르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것은 무리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방법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40문항 중에서 이걸 참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11 과정은 입문 과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좀 천천히 가긴 할 건데 그래도 바뀌어졌어요. 트렌드가. 옛날에는 12월 달이면 거의 뭐 수업 안 들어가는 과목도 있고 또 서서히 한다고 해서 뭐 천천히 하는데 요즘은 11월 달부터 막 밀어붙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각오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좀 밀어붙이기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11을 잘못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좀 땡겨서 갈 거니까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극복을 해내셔야 됩니다. 알죠?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어. 알죠? 처음 잡은 거니까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데 빨리 그것을 극복해야만 익숙해져야만 암기도 됩니다. 처음엔 암기도 못해. 애울하게도. 일단 용어가 익숙해져야 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반복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도 여러분들 공법은 몇 점 나온다고요? 50점 넘긴다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잘하신 분들, 이번 시험도 저한테 학교에 연락 오신 분들 10점 넘으신 분도 한 3분인가 계세요. 공법 오면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잘하신 분들도 잘해. 알겠죠? 물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2차 마시는 분들 중에 그 점수가 나와요. 동차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긴 하고 2차 마시면 아무래도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시간 투자하고 대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만큼 많이 본 것은 점수가 좀 잘 나옵니다. 중개납부도 점수 잘 나온 이유가 많이 보거든. 초반부터. 민법 개론도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점수 좀 잘 나와. 근데 아무래도 대학가 말처럼 2개 과목은 잘 안 보니까 점수가 좀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면은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이제 출제 경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 기출 분석을 잠깐 써놨는데 이번 31회 시험은 어쨌든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내가 정리해놨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이 좀 쉬웠기 때문에 올해 느끼는 그 체감도가 좀 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좀 더 어렵게 나왔고 보통 나오는 그 새로운 문제 한 8문제 정도 써놨죠? 그래서 매번 있었어요. 매번. 그래서 우리 40문제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법만 놓고 본다면 제가 지론에 출제가 잘 안 된 거,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들거든요. 이런 게 한 8개 정도 보통 출제가 되는 경향인데 그 정도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도 못 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못 본 문제고 저희들이 시험 막 보고 저도 바로 시험 봐보거든요. 끝나고 이제 입수해가지고 봐보고 하는데 야 뭐 이런 걸 냈냐 싶을 정도로 알겠죠? 아주 깊은 내용이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막 그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틀려야 될 문제도 늘 문제는 틀린 게 아니라 찍어야 될 문제죠. 찍은다고 다 틀린 거 아니기 때문에 찍어야 될 문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문제가 한 8문제 중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죠. 한 20% 30% 정도는 어쩔 수 없어. 하나 존재합니다.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자, 나머지 난이도 관련돼 가지고도 평균적으로 12문제 알겠죠? 12문제 정도는 좀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우리 8문제 포함해 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12개 정도면 나머지 문제 실수 없이 맞은다 하더라도 27개, 8개잖아요. 알겠죠? 12개 정도. 물론 이제 찍어서 맞는 것은 이제 예의로 치고. 그래서 그 난이도 있는 문제 그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것은 더 클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놓고 문제를 보는 것하고 시험장에서 다 갔을 때 한 12개 정도가 막 지문이 막 안 보일 정도 돼버리면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15개 정도 어렵게 느껴져 버리거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22개 정도 맞으면 아주 잘하는 시험이다. 내가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맞으면 잘 보는 시험이다. 물론 그 이상 잘 보신 분들은 더 잘하신 분은 더 잘 보긴 하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빡세형 문제가 유독 좀 많이 나왔죠? 이번 시험에서 빡세형 문제 많아서 13문제 빡세형 문제가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앞에
보통 시험 볼 때 지문에는 익숙해지거든요. 5개 지문이니까 쭉 읽으면서 골라내긴 하는데 박스가 나와버리면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박스는 한 개만 몰라도 이걸 맞냐 틀리냐 고민되거든. 그죠? 박스에서 골라라. 뭐 기억, 니은, 디귿 쭉 써지면 물론 쉬운 것도 있어. 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와버리면 그 심적으로 느끼는 게 좀 부담이 더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 13문제 출제됐고요. 하지만 그 밑에 3번에 써놨죠? 기존 기출문제하고 동일도 유사한 문제가 또 8개에서 10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도 2개는 나왔어요. 2개. 기존 기출에 똑같은 것도. 공법은 똑같은 문제가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지문을 바꾸기 때문에 똑같은 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똑같은 문제가 2개가 나왔어.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형태들은 지문만 좀 바꿔놨지 유사 문제죠. 기존 기출 유사 문제가 한 10개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문제풀이만 쭉 하셨던 분도 한 10개 정도는 그냥 쉽게 풀었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써놨죠? 20개 이상 나오면 무난하게 시험을 치는 걸로. 20개 정도 나오면 잘 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욕심 같은 22개 정도 나오거나 24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시험인데 그건 약간 운도 좀 따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나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평균 분석을 했는데 어차피 문제 난이도는 상중하나 나뉘거든요. 이제 상중한데 그 상급 문제가 보통 20에서 30%는 보통 상급 문제 해당됩니다. 중급은 보통 한 50% 잡는데 그 난이도는 40에서 50% 정도. 하급 문제가 20에서 30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상급 문제는 이야기했죠. 출제된 적이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은 대책은 빠짐없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저 옆에 써놨죠. 그냥 찍어야지 뭐. 방법 없어. 왜냐면 그것까지 다 공부하려면 양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찍기. 제가 써놨죠. 자, 지엽적인 문제는 가급적인 꼼꼼하게 공부하지만 이것도 벗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문이 너무 길다. 이제 지문 긴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문이 길면 여러분 잘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거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긴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문 긴 걸 좀 내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또 지문 길면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문 길게 막 내버리면 학생들 또 어렵다고 또 난리거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원래 문제를 좀 내면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인데 그냥 학원장들이 난리야. 그냥 학생들이 어렵다고 공부 포기한다고 난리고 그냥 좀 어렵게 내면 난리야. 그래서 이번 또 문제 좀 조정해갖고 쉽게 좀 내는데 저는 이번 시험 어렵게 나올까서 좀 혹독하게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우리 학원 운영하신 분들은 또 그게 아니고 학생들 불만이 하고 학원한테 다 오잖아.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막 난리고 막 점수 안 나온다고 시험 입막에도 점수 안 나오면 기죽일 일 있냐 그러고 막 난리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마음을 비워가지고 좀 거쳐도 좀 쉽게 냈더만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모의고사 잘 봐야 의미 없다고. 실전 잘 나와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무지 깨져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제 나름대로 철학이거든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깨져야 돼. 점수 안 나오고 그냥 막 바닥을 개야 돼. 그래도 고생해야 실전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인데 또 운영하신 분들은 또 그게 아닌가 봐 가지고 막 그래서 문제 많이 고쳤어 이번에 그 모의고사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근데 이제 32회 대비는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무조건 그냥 똑똑하게 모의고사는 점수 그냥 바닥을 깔더라도 한 10개씩밖에 못 맞게 만들어 볼 거니까 아니 근데 그래 공부해야지 실전 잘 나오면 되는 거지 실전에서.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시험 임박해서 모의고사 잘 나오면 뭐 하냐고. 괜히 자기 만족이지. 알겠죠? 실전에서 잘 나와야지. 항상 그래요. 모의고사 잘 보면 뭐하고 모의고사 못 보면 뭐합니까? 모의고사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연습이지. 알겠죠? 그래서 뭐 안 보던 것도 많이 맞아보고 막 해야지 그래 한두 개 걸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문이 긴 것들은 여러분 읽다 보면 지문이 한 3줄 4줄 돼버리면 이게 1번 지문이 이러면 나머지 지문도 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지문이 긴 게만 나오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일단은 체감도가 어려워. 내용을 떠나서. 왜냐하면 읽어지지를 않거든. 앞에 읽다가 앞에 말 잊어버리는데 뭐.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어차피 그 하루 종일 시험 보는데 이게 보통 이게 연습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멍해지거든요. 이게 집중도도 떨어져. 그러니까 읽다가 집중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여기 읽다가 요 정도 왔는데 앞에 말 잊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긴 것은 나중에
분명히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찍을 생각부터 들어 그냥 찍을 생각부터.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할 때 키워드 공부를 하라고 자꾸 그 단어를 줄여가지고서 그저 수업 시간에 이거 다 어떻게 외우라고 세 줄 네 줄씩을 외우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자꾸 줄여서 암기를 시키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공부해 놓고 또 이게 이건지를 못 찾아낸다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어쨌든 키워드는 공부해 놓고 이 지문 뜨면 이 단어 딱 보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또 못 찾아내. 이거 외우는 건 따로 키워드 외워놓고 이거도 매치가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지문 긴 것은 키워드 찾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지문 다 긴 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대신에 중급하고 하급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점은 중하 문제를 최대치를 맞는 겁니다. 저 중하 문제를. 그 최대치 맞으면 난이도가 틀리겠지만 75%까지는 맞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우리 75점까지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완벽하게 맞을 수 있다면. 상급은 다 버린다 치더라도.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중하 문제를 또 완벽하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참 시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분명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알겠죠? 못 찾아낸다고. 그리고 또 시험 끝나고 나면 아 이건데 하고 또 틀렸음을 느끼고 알겠죠? 이번에도 제가 모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개발법에 나오는 도의법에 나오는 항상 강조했던 거 우리 대연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개정, 임원이, 환지, 합병한다. 그건 나왔고 그 문제가 23회 기출 똑같은 문제거든. 알겠죠? 근데 그것도 틀렸더라고. 본인은 써놨대 옆에다가. 외웠으니까 개정, 임원, 환지, 합병 써놨어. 그거 틀린다니까. 야, 그래서 신기하다고 해서. 이거 외워가지고 외워놓고 이걸 나오면 지문 나오면 그걸 틀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왜 틀린가 모르겠다.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정신이 들더래. 알겠죠? 그 문제도 벌써 한두 번이 다뤘던 문제기도 하고. 알겠죠? 기출문이니까 그 유형 문제를.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과목당 실수가 꼭 나온다니까. 이게 중화 문제는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를. 근데 꼭 시험 끝나고 나면 한 과목당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세 개는 다 실수야. 실수한 게 뭐냐면 분명히 그냥 갔으면 맞을 건데 한 번 더 생각했거나 한 번 더 뒤집은다니까요. 알겠죠? 아니면 순간 생각이 안 났거나 그동안 공부했고 별표 쳐놓고 외워놨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막 쥐나는 거죠. 뭐. 아, 있는데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틀려버리고 막. 이런 실수를 안 하면 이번 시험도 어쨌든 아무리 어려도 합격하신 분도 합격하셨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시험은 맞아. 어렵게 나와도. 제 이야기 들으면 우리 시험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5월 60점대는 나오게끔 다 나와. 어느 시험이든 간에. 알겠죠? 중화 문제만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는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100점을 목표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는 뭐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좀 이따 쉬는 시간 하세요. 자, 학습과정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일단 11월, 12월 달은 그 기본수하고 프린트 그거 하시고, 자, 아마 기출 그 하나씩은 좀 들어가긴 할 건데, 그 기출을 왜 집어넣냐면 자꾸 문제 유형을 익숙해지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지금은 못 푼다.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는 익숙하게 자꾸 접해 놓으시라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고, 용어는 기본이에요. 용어 정리는 물론 용어는 한 번 한다 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 문제는 항상 처음부터 다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아마 이론 과정이 1, 2, 3, 4, 5, 6월까지는 거의 이론 과정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이론 과정이. 그래서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고 2개월 과정에 한 바퀴씩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바퀴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을. 그래서 뭐 기본서라든 요약집을 하든 어찌되든 이론을 한 3번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 부분은 이제 한번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그 요약집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조정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과정은 한 3회독은 기본. 알겠죠?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대신 3번 봐가지고 알겠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각자 개인차가 있어요. 빨리 잡으신 분들은 빨리 잡고 못 잡으신 분들은 10번 해도 모르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론 과정에서 내용을 좀 정돈하고 문제 과정은 아마 7월 달부터 이제 문제 과정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마 5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도 있고 이제 막 하기 때문에 이제 다루긴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7월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문제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까지 해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특강들은 아마 여러분들 봐가지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보충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시면 12월 과정만 거기 보면은요. 일단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OT하고 간단한 체계하고 그다음에 국회법에서 계획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2주차는 국회법 용도적하고 지구구역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볼 것이고 3주차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국회법은 한 3번 정도 그래서 할 것이고요. 자, 우리 4주차는 도계법, 개발법 간략하게 한번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월 과정은 마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순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법의 기초 이론에 관한 것 여기 들어갈 건데 아마 여기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행할게요. 자, 10분 시도하겠습니다.